어느 여름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위치한 한 오래된 하숙집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하숙집은 주변에서 꽤 유명한데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그곳을 떠나지 못한다는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하숙집은 겉보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벽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하고 곳곳에는 미세한 금과 얼룩들이 물씬 풍기며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하숙집에 살고 있던 학생들은 밤만 되면 누구랄 것 없이 자신의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는다고 호소하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복도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를 들었다고 하고, 또 다른 이는 창문 밖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가장 이상한 일은 항상 새벽 2시가 넘으면 나타났습니다. 그 시간만 되면 집 전체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냉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냉기가 아주 찬영원히 돌아다니는 것처럼 말이죠. 이때는 평소 용기가 넘치던 사람들도 서로를 끌어안고 두려움에 떨곤 했습니다. 이 하숙집에 머물던 한 학생, 지우는 영문과 학생으로 이런 이상한 현상을 혼자서 해결해 보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의 귀신과 괴담에 관한 책을 수집하여 밤마다 이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이 하숙집이 지어진 자리에 대한 오래된 기록을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그곳은 한때 고립된 신앙, 종교의 본거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종교 집단은 외부와 단절되어 생활하다가 결국 비극적으로 무너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꼈고 직접 하숙집 주인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기억을 더듬으며 과거의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 이 장소에는 아주 유명한 무당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많은 이들을 치유했고 모두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녀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 끌려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로 인해 지우는 자신이 올려던 과제를 잠시 뒤로 미루고 이 하숙집의 신비를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방을 나와 하숙집을 돌아다녔고 때때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밤 그는 마침내 그 냉기의 정체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래전 그 무당의 영혼이었으며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누군가가 알아두길 바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지우는 그 영혼과 조심스럽게 교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그녀가 이 세상을 떠나지 못하고 헤매면서 했던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그녀의 영혼이 편안히 쉴 수 있도록 의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혼자서는 어렵기에 마을의 다른 원로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며 그녀의 영혼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그 하숙집에는 더 이상 이상한 냉기가 떠돌지 않았고 학생들도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종이에는 고대 문양과 함께한 마디가 적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이를 통해 귀신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가 안식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 인간의 몫임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 사는 대학생 정민은 흔치 않게 방학 동안 할머니 집을 찾기로 했다. 외딴 곳에 위치한 할머니의 집은 주변에 인가가 드물었고 그 때문에 항상 으스스한 느낌을 준다고 했다. 그러나 어릴 적부터 할머니와의 추억이 가득한 그곳은 정민에게 여전히 따뜻한 장소였다. 할머니의 집에 도착한 첫날, 정민은 마을을 산책하기로 했다. 마을은 여전히 한적했고 사람들은 여유롭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정민도 마음의 여유를 찾으며 할머니와 정겨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밤 정민은 집 뒤뜰에 있는 작은 텃밭을 살펴보려 나갔다. 그런데 어렴풋이 무언가 움직이는 그림자가 보였다. 그는 순간 깜짝 놀랐지만 아마도 고양이나 너구리 같은 동물일 거라고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그날 밤 이상하게도 아무 소리 없이 문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음이 심란해진 정민은 베개에 고개를 묻고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두근거림은 멈추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정민은 할머니에게 전날 밤의 일을 말씀드렸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집 뒤뜰에는 예전부터 이상한 일이 자주 생긴다고 하셨다. 몇 년 전 그곳에서 나무 아래 묻혀있던 낡은 유골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다 함께 정성 들여 무덤을 새로 조성했고 그 이후로도 종종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리곤 했다고 했다.
정민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개의치 않았지만 문득 그날 밤 마주쳤던 그림자가 떠올랐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날 밤 창문 옆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밤이 깊어가던 중 갑자기 짙은 안개가 집 주변을 감싸더니 창문 밖으로 무언가 희미한 형체가 비쳤다. 이번에도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방심한 정민은 반사적으로 창문을 열었고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때 뒷뜰 방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정민은 무서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레 뒷뜰로 나가 보았다. 그곳엔 어슴푸레한 달빛 아래 위에 뚜렷한 발자국이 남아 있었다. 발자국은 계속 이어져 있었고 그것을 따라가 보니 예전 유골이 발견되었던 나무 아래로 향해 있었다. 정민은 마음을 다잡고 나무 앞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작은 상자를 하나 발견했다. 상자는 꽤 오래된 듯 보였고 조심스레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고 바랜 사진 한 장과 함께 수수께끼 같은 글이 적힌 노트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 인물은 불행한 듯 슬픈 표정을 하고 있었다. 정민은 노트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할머니에게 보여드렸다. 할머니는 이 사진 속 사람이 몇 세대 전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이후로 마을엔 그와 관련된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던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정민의 마음속엔 묘한 여운이 남아 있었다. 그는 방학 내내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그동안 몰랐던 조상의 역사와 전설들을 조금씩 알아갔다. 방학이 끝나갈 무렵 정민은 다시 도시로 돌아갔다. 그러나 할머니의 집에서 겪었던 그 오싹한 경험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정민의 가슴 속에 남아 있을 것 같았다. 그는 그곳에서 해결되지 않은 이야기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느끼며 언젠가 다시 돌아와 그 비밀을 풀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정민이 떠난 후에도 할머니의 집에선 종종 이상한 일들이 발생했다고 한다. 공포의 이야기는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여전히 그 마을을 배회하고 있었던 것이다. 세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는 여름 방학 중에 시골 할머니 댁에 놀러갔던 어느 소년, 민수에 관한 것이다. 민수는 서울에서 자라 시골의 여름밤이 얼마나 캄캄한지 전혀 몰랐다. 해가 지면 도로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운 시골길,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이름, 모를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그를 조용히 감쌌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고요함과 어둠 속에서 민수는 왠지 모르게 오싹한 기분이 들었다. 할머니께서는 늘 해가 지면 밖에 나가지 말아라고 하셨지만 민수는 어른들의 걱정이 괜히 과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할머니 말씀을 어기고 말았다. 그날 밤은 몹시 더운 날이었다. 더위를 피하려고 방문을 열고 누웠지만 좁은 방에서의 무더위는 도저히 참기 힘들었다. 민수는 창문을 열어두고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시원한 바람이라도 쐬려고 했던 것이다. 문을 나서자 처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고요한 길가를 따라 내려가는데 가로등 하나 없는 어두운 길이 유독 더 무섭게 느껴졌다. 그때였다.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분명히 아무도 없을 터인데 말이다. 민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순간 이번엔 발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에 겁이 나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발길이 묶인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마치 땅에 발이 붙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때 저 멀리서 이상한 형체가 보였다. 흐릿한 실루엣이 그의 시선을 붙잡았고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며 희미한 웃음소리마저 들렸다. 공포에 질린 민수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며 발길을 떼어냈다. 마침내 몸이 자유로워진 순간거에 비틀거리듯 돌아섰지만 형체는 더욱 가까이에서 그를 쫓아왔다.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에서 민수는 굴러 떨어질 듯한 기세로 뛰어내려왔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두 발로 힘겹게 버틸 수 있을 정도로 지쳐 있었다. 그는 문을 쾅 닫고 할머니를 찾았다. 숨을 고르며 방에 들어가 보니 불이 모두 꺼진 채 할머니는 깊이 잠들어 계셨다. 민수는 그대로 방에 주저앉아 창문을 닫고는 떨리는 손으로 커튼을 쳤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도 낯선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그 일이 있은 후 민수는 다시는 어두워진 후 홀로 밖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할머니의 경고에 담긴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기 때문이다.
시골의 고요한 밤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도사리고 있음을 민수는 처절하게 깨달았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전설처럼 읊조리던 친구들은 하나둘 말끝을 흐리며 떠났고 민수는 그 도시를 떠난 지 오래지만 중간중간 그때 들었던 괴기한 웃음소리가 한참처럼 들리곤 했다. 여기에 민수의 이야기는 끝난다. 여러분이 시골에서 밤을 보내게 된다면 두 번 다시 밤길을 걸을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할머니의 경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적한 시골 마을 명할리. 에는 해가 저물면 사람들이 좀처럼 밖에 나가지 않았다. 마을에는 오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전설은 마을 근처에 있는 깊은 숲, 검은 숲에 관한 것이었다. 이 숲에서는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울부짖는 소리, 누군가 절규하는 소리, 그리고 알 수 없는 발자국 소리 등이 마을 사람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다. 어느 날 서울에서 온 젊은 기자 진호는 이 이야기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는 명할리에 취재하러 오게 되고 현지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며 이곳의 전설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다. 한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그 숲에 들어간 사람은 돌아오지 못했어요. 아니, 돌아왔다 해도 예전에 그 사람이 아니었지. 진호는 그 이야기를 흥미롭게 여겼지만 과학적 설명을 찾고 싶어졌다. 그래서 그는 용감한 마음으로 그 검은 숲에 들어가 보기로 결심했다. 그는 카메라와 녹음 장비를 챙겨 밤늦게 숲으로 향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조용한 숲속, 그저 바람 소리와 풀벌레 소리만이 그의 주변을 감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는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뒤쪽에서 누군가가 계속 그를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진호는 고개를 돌려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더 안으로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발소리, 귓가에 파고드는 이상한 속삭임, 점점 더 불길한 기운이 그의 주변을 둘러싸기 시작했다. 그 순간 진호는 자신의 카메라에 무언가가 포착된 것을 알아챘다. 그것은 흰 드레스 차림의 여인이었다. 그녀는 멀리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진호는 소름이 돋았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진호는 그녀의 뒤를 쫓았지만 그 과정에서 길을 잃고 말았다. 진호는 당혹감과 두려움에 빠졌다. 갑자기 그의 녹음 장비에서 웅웅거리는 소리와 함께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목소리였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진호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숲속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그 순간 그 옆에는 이전에 그의 카메라에 포착된 여인이 서 있었다. 이제 그녀의 모습은 확연히 보였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간절히 잡으려 하듯 그의 쪽으로 뻗어 있었다. 진호는 순간적으로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입술이 열리고 아주 나지막하게 도와줘 라는 말이 들려왔다. 진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무심코 그 여인을 무서워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그는 그녀가 단순한 원혼이 아니라고원을 바라는 영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딛고 다시 그 여인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그녀는 눈처럼 사라져 버렸고 마법처럼 순간 진호는 다시 길을 찾을 수 있었다. 숲 밖으로 나왔을 때 그는 등 뒤에서 따뜻한 바람이 불어옴을 느꼈다. 그것은 마치 고맙다는 속삭임처럼 느껴졌다. 진호는 그 사건 후 더 이상 그 숲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또한 그 이야기 덕분에 숲의 전설보다는 그 숲의 깃든 사연을 더 궁금해하게 되었다. 명할리의 검은 숲은 여전히 깊고 미스터리했지만 이제는 새로운 희망과 이야기가 피어나는 곳이 되었다.